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김동석입니다. 12월 26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은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휴일이었는데요. 어떻게 다들 즐겁게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종교적으로 그쪽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나름대로 더 큰 의미를 갖고 보내셨을 텐데 부디 즐거운 휴일 보내셨길 바라고요. 뭐 그걸 떠나서 많은 분들이 좋아라 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즐겁게 또 행복하게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예전에는 막 성탄절 시즌 되고 막 괜히 막 들썩들썩하고 막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막 온 거리에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없다 싶은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이게 세상이 좀 각박해지고 참 힘든 그런 시기가 계속되면서 그런 걸 애써 찾는 그런 여유마저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조금은 서운한 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도 오늘 좀 약간 서운한 그런 모습을 보인 증시였습니다. 코스피는 10포인트가 빠졌고요. 코스닥은 1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500선은 그래도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뭐 최장기간 순매수세를 이어간다고 했던 연기금도 오늘은 33거래일 만에 순매수세에서 이제 오늘 매도세로 전환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크리스마스 맞아서 미국 증시 등 주요 증시가 휴장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장의 흐름 자체도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줄어들면서 시장이 잠시 휴지기를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겁나는 부분들이 많은 장세입니다. 자, 023153-2613번으로 여러분의 전화 연결 상담 받고 있고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상담도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많은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센투자플러스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김동공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증권가에서 관심 갖는 종목들 설명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로 우리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대림산업에 관련 레포트 준비했습니다. 주가는 수주와 실적 성장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의미 있는 성장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의 2011년 PER은 6.9배로 2004년에 4.5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인데 주된 이유는 유아 부분의 실적 불안정성 그리고 건설 자회사들의 유동성 리스크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하락되고 있는 반면 수주 및 실적 성장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대조적입니다. 올해 동사는 경쟁사 중 유일하게 해외 수주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여 목표치 5.8조 원을 초과한 6조 원을 기록 중입니다. 영업이익은 2004년 3,052억 원에서 출발해서 2007년 이후 4천억 원 근처에서 움직이다가 2012년에는 6천억 원 수준으로 레벨업될 전망입니다. 동사는 2012년을 기점으로 해외 부분의 실적 기여도가 가장 커질 것으로 보이고 또한 자회사 관련 리스크도 2012년 초 고려개발 워크아웃이 확정될 경우 크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밸류에이션 할인도 서서히 축소되어 과거 평균 밸류에이션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해외 부문 실적 기여도가 유아 부문에서 크게 상회될 전망입니다. 동사의 4분기 실적은 국내 토목 플랜트 부문에서 마진이 안정화되고 해외 건설 부문의 양호한 마진이 지속되면서 1,449억 원의 조정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석유화학 업황 부진으로 자회사 여천 NCC로부터 지분법 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국내 건설 부분 마진이 안정화되고 해외 건설 부분의 고마진이 지속되면서 4분기 및 2012년 실적은 기존 예상치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해외 부분의 실적 기여도가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등 해외 부분의 동사의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전망입니다. 2012년 해외 건설 부분의 매출액 기여도는 43%, 세전이익 기여도는 41%를 기록할 것 전망이 되어 유아 및 국내 건설 부분의 세전이익 기여도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 주택과 유아 부분의 실적 기여도가 커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2012년 이후 해외 플랜트 부분의 실적 기여도가 점점 커지며 실적 안정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목표 주가 16만 6천 원은 달성 가능하리라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리딩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락앤락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백투더 퓨처란 제목이었는데요. 락앤락은 국내 밀폐용기 업계 최고의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유리 밀폐용기를 주축으로 보온, 보냉병, 수납박스, 그리고 조리기구 등 주방 생활용품을 생산한 업체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검증받은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브랜드
브랜드 인지도가 높으며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밀폐 용기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가장 강한 브랜드 파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48.2%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보여왔고 최근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면서 2013년까지 연평균 19%의 성장률과 20% 내외의 조정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장성 높은 중국 시장에서 역시 고가 브랜드 업체로서의 시장이 선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락앤락은 주로 플라스틱 밀폐 용기 업체로서 인식이 되고 있었지만 중국 및 동남아에서는 밀폐 용기뿐만 아니라 고가 브랜드의 주방용품 업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매출 비중이 2011년 3분기 기준 50% 가까이 되는 등 중국 시장이 락앤락의 주요 시장으로 떠오르며 동사는 현재 대부분의 매출이 창출되고 있는 1선 도시만이 아니라 2선 도시 이하에서도 진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밀폐 용기 시장 규모의 경우 성숙기 기준 시장 규모가 한국 시장의 약 28배 가까운 연간 7조 원이 예상되고 있고 이중 2선 도시 이하가 전체 시장 규모 8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 락앤락의 중국 시장 내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욱이 밀폐 용기 및 주방 용품의 경우 주 고객인 주부들이 한번 선택한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 락앤락의 중국 관련 매출은 연간 30% 정도의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베트남 생산 기지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유통망 확보로 영업 확장 상태는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국내의 락앤락은 주로 플라스틱 용기 업체로 인식되고 있지만 중국이나 동남아 역시 고가 브랜드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베트남에서까지의 이런 생산 시설 증설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면 락앤락의 목표 주가는 41,000원은 역시나 이제 좀 무난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국증권에서 발간한 휴캠스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현재보다 나은 미래라는 제목의 레포트를 발간을 하였는데요. 내년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분기 이어 4분기 실적도 부진할 전망이긴 합니다. 주력 제품인 DNT의 가동률이 60% 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요 고객사인 KPX 화인케미칼이 TDI 시황 악화로 가동률을 축소함에 따라 DNT의 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NB 그리고 질산 등 타 제품의 가동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환율도 상승하고 있어 3분기 이상의 실적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년에는 큰 폭의 실적의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초안 2.7만 톤의 증설분이 가동되는 데다 중국의 긴축 정책 완화 등으로 TDI 시황 회복이 기대되고 4분기에는 MNB 및 질산 등의 증설분도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2013년부터 CDM 사업의 수익도 50억 원대에서 200억 원대로의 급증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오스트리아 카본사와의 계약 기간 만료로 수익 배분이 22%에서 98%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휴캠스의 재무 구조는 아주 견실합니다. 휴캠스는 2011년 3분기 말 현재 1,100억 원 이상의 순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재무 구조가 매우 우수합니다. DNT 6만 톤을 시작으로 초안 2.7만 톤을 증설이 금년도에 완료될 전망이며 내년에도 MNB 및 질산의 증설도 예정되어 있는 등 대규모 투자가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재무구조 훼손은 제한적인 전망입니다. 매년 35%를 상회하는 높은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40% 이상의 배당 성향이 기대됩니다. 하반기 실적 부진으로 주당 배당금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배당 성향 상향 등을 통하여 전년과 동일한 주당 800원의 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주가 기준 약 4%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됩니다. 특히 최근의 낮은 은행금리 그리고 금년 막바지 배당 투자의 기회 등을 감안할 때 배당주를 쓸 매력 여전히 좀 높아 보입니다. 실적 부진은 주가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내년 증설 효과 등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실적 안정성이 높으며 우수한 재무구조, 높은 배당 성향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독점적인 시장 지위에 따른 높은 실적 안정성 그리고 주요 제품 증설에 따른 높은 성장성, 높은 배당 성향 등을 감안할 때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국증권에서는 휴캠스의 목표 주가 25,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림산업, 락앤락, 휴캠스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김동공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투자플러스 여러분과 또 함께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좋은 답변해 주실 두 분은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님,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떻게 성탄절 크리스마스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예, 추워가지고 근데 어디 밖에 나다니 영 힘들더라고요. 예, 여기도, 남쪽인데도 상당히 춥습니다. 어디 멀리 지방에서 전화 주셨나 봅니다. 예. 예, 감사드리고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보령 매장에서 대선 테마주고 잘 가길래, 예, 한 3만원까지는 쉽게 가겠구나 하고, 샀는데, 너무 고점에서 산 것 같아가지고. 사신 거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매입 가격이 얼마일까요? 26,900원에 20%. 26,900원에 20%. 자, 오늘 가격 기준으로 23,700원에 끝났으니까 한 3,200원 정도 빠졌다고 보면은 이러저러 한 15% 정도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군요. 예. 네. 자, 그럼 어떤 점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거 한 3만원 보고 샀는데, 네. 지금 계속 빠질 것 같아가지고 염려스러워가지고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빠지는 이 선에서 좀 더 추가로 하락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으신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 하락에 염려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단 잡고 들어가신 3만 원대 목표가로의 상승 전환 및 도달이 가능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제 박성일 연구원께서 보령 매대항서 지금 분석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요. 그 답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보령 매대항수 이제 회사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영업이익 15억, 시가총액 2,500억이니까 한 PER 180배 정도 나오죠. 비싼 건 확실합니다. 만 원대 이상에서 아무 때나 사셔도 무조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비싼 종목이라고 더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대선 테마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행보가 앞으로 보령 매디항스의 주가 향방을 결정을 할 텐데요. 뭐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비대위 구성 얘기만 나와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대선에 관해서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령 매디항스는 매입하신 가격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나오겠죠. 내년 11월까지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이제 보령 매디항스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매입하신 단가까지 분명히 올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수익이 나느냐 수익이 나지 못하느냐의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본다고 하면 수익이 나려고 하면 보령 매디항스는 마이너스 50%가 난다고 하더라도 마음 굳건히 먹고 들고 있을 자신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는 종목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털고 나와야 되는 종목입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27,000원에서 28,000원대 지금 계속 맞고 내려오고 있죠. 차트상 보면 한 4번 정도 하나, 둘, 셋, 4번 정도 지금 맞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마다 거래량이 많습니다. 손바뀜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보령 매디항스 주가가 한 주식 수가 한 1,000만 주 정도가 되는데요. 대주주가 한 50% 들고 있으니까 실제로 유통되는 건 500만 주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루 거래량이 500만 주가 넘는 날이 꽤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주포도 없습니다. 그냥 테마로 치고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건 일종의 운에 기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 분석, 지지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시면 들고 가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파셔야 되는데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산 가격대가 2만 원입니다.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정도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얘기가 뉴스로 공시화된다고 하면 시세를 한번 줄 텐데 그때 시세 한번 받으셔서 나오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2만 2천 원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예전 바닥이었던 1만 5천 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지받고 올라올 확률이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있지만 인내하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인내하실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시면 바로 팔고 나오시고 꼭 수익을 보셔야 됐다고 하면 2만 2천 원 지지받고 매입하신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오르면 바로 파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문자로 주신 종목들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전화로 여러 번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82,000원에 20%를 갖고 계시는데, 자, 이거 28일날 배당인데 과연 얼마나 배당이 나올 수 있을런지 그게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지금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냥 이거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그냥 보유를 할까요? 이런 질문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배당 수익, 그러니까 배당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정확하게 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올해보다 뭐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0.7% 정도 지금 배당이 좀 나왔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전년과 동일하게 좀 배당이 나온다라면 상당히 조금 실망스러운 수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하지만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배당을 이렇게 많이 준다거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렇게 뭐 큰 폭의 배당이 나오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첫 번째는 기업의 뭐 재무구조 안정성이 좀 우선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다른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기업들보다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안정되고 난 뒤에 주주들에게 좀 환원 정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아무래도 지금 자동차 관련주, 지금 현대차도 마찬가지겠고, 고점이 낮아지면서 지속해서 조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좋은데 그러니까 수급 상태가 이렇게 좋지 못한 점이 상당히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4월달 고점 찍고 나서 계속해서 고점이 좀 내려가고 있고, 최근에는 그 고점에 대한 하향 그 속도 자체가 조금 더 가파르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저항대겠죠. 7만 원대를 빨리 돌파를 못 시킨다라면, 그러니까 거래량이 실리면서 7만 원에 대한 돌파가 빨리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하락은 상당히 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가격 조정과 이격 조정이 조금 더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신호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요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그 리스크가 계속해서 있다라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자동차 업종의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조정을 좀 거치는 과정이 좀 지속해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 기아차 실적은 굉장히 좋죠. 지금 3분기까지 누적 이익이 지금 영업이익만 봤을 때 2조 한 6천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분기 영업이익만 놓고 봤을 때 PR 10배 정도로 상당히 주가는 저평가 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수급이 문제인데, 아무래도 지금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 아무래도 예상을 해보자면은 경기가 어느 정도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하반기 정도의 주가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손절을 하시는 전략보다는 제가 볼 때는 바닥을 조금 더 다져준다라면,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구간의 바닥을 조금 더 확실하게 다져줄 경우에는 오히려 비중을 나중에 조금 더 실어 가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관망 심리를 조금 더 지금 취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봉상 6만 원 정도가 이탈이 된다면 일단은 위험 관리를 좀 신경 쓰셔야 되기 때문에 6만 원을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 매수가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자리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기다려보자. 매수가까지는. 자, 다음은 GS 리테일입니다. 이거 내일 매수해도 될까요? 하시는데요. 내일 매수하시는 거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GS 리테일 19,500원에 상장해서 이틀 정도 급등을 했죠. 이틀 정도 급등을 했는데 첫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오늘도 이제 급등을 해서 거래량이 줄면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약간 걱정되는 측면이 같은 업종인 하이마트나 롯데쇼핑에 비해 약간 비싼 측면이 있죠. 아무래도 그 편의점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GS 리테일이 계속해서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가야 하는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잠재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상당 부분 기관, 외국인, 개인들의 물량이 추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GS 리테일을 사고 싶다고 하시면 이런 물량들이 나오면서 손바뀜이 일어날 때 한번 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움직일 때는 한번 잘못 잡으시면 하루만 해도 뭐 마이너스 10% 이상의 큰 손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모가를 기준으로 해서 물량이 나올 때 공모가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12년은 내수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기관 외국인이 매매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모가에서 한 공모가 22,0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고, 그 사이에서 물량이 좀 출회가 되면서 거래량 터질 때 손바뀜이 좀 확실히 일어나고, 그 손바뀜의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하면 그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GS 리테일은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오성 LST 보겠습니다. 13,350원에 15%를 사셨는데요. 자, 이 종목을 만약에 판다면은 과연 어떤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게 괜찮을지 그 종목에 대한 추천도 함께 부탁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성 LST를 현재 구간에 파기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내려올 만큼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바닥을 기고 있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OCI 흐름과도 좀 동행하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웅진 에너지, 그러니까 악재, 지금 수주 취소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은 아무래도 오성 LST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작용을 좀 낳은 그 결과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OCI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찍은 상황에서 지금 태양광에 대한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현재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좀 마련된 만큼 일단 오성 LST도 마찬가지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단기 전 저점이겠죠. 가격대로 보면은 10,000원대 초반 가격, 그러니까 그 가격이 다시 한번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은 지금 매도하시는 전략보다는 조금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저항대가 매수하신 가격 근처겠죠. 13,300원에서 13,500원 구간, 그러니까 지금 윗구간이 좀 강력한 좀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121선 같은 경우도 그 구간에 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라인을 한 번에 뚫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12,500원 위에 거 12,500원 이상권에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매도에 대한 대응을 좀 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굳이 매도보다는 일단은 좀 보유 전략이 상당히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뭐 크게 지금 출회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손절 가격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이 종가상에 이탈이 된다면 그때 손절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12,500원에서 13,000원 구간까지의 반등을 좀 기대해보자. 하지만 거래량이 실리면서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좀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덥석 매도하시는 전략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매도할지 안 할지 전략을 짜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성윤 광전 투자인데요. 1,735원에 20%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가격이 상당히 그래도 올라와 계시죠. 마이너스가 나셨군요. 1735원이면 지금 사시고 약간 빠진 상황인데 태양광 관련해서는 딱히 뭐라고 드리기가 지금 애매한 게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반등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후방 산업인 폴리실리콘 수요 자체가 증가를 해야 태양광, 성균광전 투자같이 태양전지나 태양 모듈을 만드는 업체들도 수혜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수혜를 좀 누리기가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손절을 조금 권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OCI도 그렇고 오성 LST도 그렇고 바닥을 잘 다져가고 있죠. 기관 같은 경우에도 OCI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20만 원 밑으로 내려갈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제 레포트를 내주면서 분명히 싼 영역대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균광전 투자도 중장기적으로 OCI가 상승할 때까지 버틴다고만 하면 분명히 매수하신 단가까지는 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언제 올라갈지가 상당히 불확실하다라는 측면인데요. 일단 OCI 같은 태양광주, 성균광전 투자 같은 태양광주가 움직이려고 하려면 유가가 좀 큰 폭으로 좀 올라주거나 그게 아니면 경기가 조금 완연한 회복세에 좀 들어서 줘야 되는데 일단 경기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증대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기대가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150불, 140불 이렇게 움직였을 때 상당히 태양광들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오랜만에 휘발유 가격이 빠지고 있는 구간에 들어서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고생을 하셔야겠다. 그렇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하신 단가에서 한 번쯤 빠져나올 수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균광전투자는 추가 매입하시기보다는 이제 그 태양광 쪽으로 포트를 조금 더 비중을 변경을 하신다고 하면 SDN을 사시는 게 조금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작은 종목들 태양광 업체들 중에 작은 종목들 중에 유일하게 지금 SDN만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이죠.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만큼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DN과 성균광전투자의 기술에 대한 종류는 거의 같은데 와트당 단가가 완전히 다르죠. 와트당 단가를 그만큼 많이 주고 있는 SDN은 실적이 잘 나오고 그에 대한 주가 상승을 충분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 있는 이렇게 업체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잘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기다림을 좀 줄일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 또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날씨가 무척이나 춥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라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뭘까요? 일친전기요. 일진전기 가격과 비중은요? 12,650원에 네, 15%입니다. 15%. 예. 예. 자 어떤 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볼까요? 아니, 이게 지금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요. 예, 좀 그러시네요. 선점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거를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보유를 해야 되는지, 네. 그걸 좀 여쭤보려고요. 일단 손실이 큰 상황에서의 이 대처법이 궁금하시군요. 예, 손실이 지금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좀 만만치 않은 예.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예, 자, 예, 그럼 우리 또 홍의진 팀장께서 이렇게 또 큰 손실이 나 있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게 또 잘 수습을 해서 이렇게 갈무리하는데 또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 홍의진 예, 예. 팀장께서 이 과연 상황을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는지 한번 답을 예, 예. 드려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잘 한번 들어보시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일진전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2,000원권, 그냥 비중 자체는 크지 않으신 건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일단 주가 반등 뭐 이야기가 많죠. 이제 뭐 대북 관련 뭐 송전주 해가지고 올랐다 아니면은 지금 뭐 전력난이 상당히, 그러니까 한파 때문에 전력난이 심해지면서 뭐 상한가에 안착을 했다, 이렇게 뉴스가 상당히 좀 많은데,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좀 차트상 보시면요,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거래가 실렸던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뭐 매수하신 가격까지 주가가 상승한다, 말씀만 드리는 게 상당히 좀 어렵고, 일단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선 관련주겠죠. 지금 전력기기 관련주, 뭐 전선이라든지 뭐 변압기, 이런 부분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러한 지금 상품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경기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좀 건설 경기에 대한 활성화,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신규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그때 가장 많은 수요처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인데,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 증가를 좀 기대해 보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아파트도 그렇고 건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들어설 수 있을 만한 곳은 거의 다 지금 많이 들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인 뭐 재개발이나 뭐 재건축 이런 부분이 좀 동반되지 않는다라면은 전선에 대한 수요는 같이 증가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를 좀 띠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쪽에 대한 수출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일진전기는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이 조금 더 가셔야 될 만큼의 실적이 좀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좀 적자를 기록했죠.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2,300억을 좀 기록을 했지만은 지금 영업이익 적자, 당기순이익도 좀 적자 전환하면서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빠진 이유 자체는 실적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조금 더 갖고 계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국내 3위 정도로 좀 기록을 하고 있죠. 뭐 LS 전선, 그다음에 뭐 대한전선, 그다음에 지금 일진전기가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는 전략보단 그러니까 수급 쪽으로 보셨을 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 121선에 대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121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21선이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면 지속적으로 좀 홀딩 하시고요. 근데 이제 현재 가격과 상당히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 5,700원. 그러니까 지금 5,700원을 손절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 그 가격이 이탈될 경우에 일단은 좀 매도하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렇지 않고 일단은 상승 기조로 좀 올라간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한 7,000원까지 목표가로 좀 설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 추가 매수나 여기서 어떤 대응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1년 정도는 조금 더 바라보시고 나서 확실한 그 주가의 방향성, 그러니까 지금 실적의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좀 그러니까 추가 매수, 물타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보다는 일단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고려아연입니다. 요즘 참 이게 등락이 좀 심한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30만 7천 원에 30%를 사셨는데요. 지금이 바닥인가요? 하셨는데요. 고려아연은 상당히 조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종목인데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뭐 내적 펀더멘털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고려아연 꾸준히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을 증가시켜 가고 있죠. 실적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꺾인 지가 꽤 됐죠. 아무래도 금, 은, 구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원자재, 즉 구리는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인데, 금이나 은 같은 경우는 이제 3년간의 성장세를 좀 마무리를 하고 차트가 꺾여서 어느 정도 하방으로 방향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금, 이렇게 귀금속 관련된 원자재 등이나 그게 아니면 이제 아연 같은 것들이 횡보를 좀 보여준다고 하면, 고려아연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주가가 조금은 더
박스권 상단 부분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충분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경기가 조금 어려워진다고 하면은 고려한 예전에 2008년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하락했을 때는 5만 원까지 갔었죠. 원자재 관련주들의 경우 등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내년 경기가 호황으로 가는 건 아니죠. 완연한 회복세를 띠거나 이제 경기가 여기서 더블 딥으로 갈 확률을 7대 3 정도로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와연도 그냥 쉽게 생각해서 7대 3 정도로 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지를 받는 거는 계속해서 50만 원대에서 이제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50만 원대 보셨던 분들이 싸다라고 생각하는 지점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채널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해주고는 있는데요. 여기서 예측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로 대응을 하신다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사서 연초에 조금 좋을 때 파신다고 하면 30만 원대에서 35만 원대까지도 분명히 가능하시겠지만 여기서 뭐 예전 가격대에는 50만 원까지 다시 한번 갈 거다라고 베팅을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원자재 가격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고 은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아래쪽으로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바닥 신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가지고 있는 물량 정도만 홀딩하셔서 35만 원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30만 원 이탈했을 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원자재 가격 잘 보시면서 원자재 지지 받으면 추가 매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자재가 지지받지 못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손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에 크게 연동되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원자재 가격의 흐름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예측을 쉽진 않겠습니다만 해보시는 게 필요한 듯 싶습니다. 자, 오성 LST 저희가 상담해드렸더니 감사하다고 문자 주셨고요. 감기 조심하라고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세명전기입니다. 5,250원에 25%입니다. 자, 이런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단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점 매수하시는 게 이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세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북 송전주 관련된 이제 주식으로서 테마에 좀 묶여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철도 관련주로서도 일단 테마에 좀 묶여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는 이제 변동폭이 상당히 좀 심합니다. 윗꼬리도 많고 음봉도 굉장히 많고 양봉도 굉장히 많고 어떤 지금 추세를 그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지금 패턴을 좀 그려주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장기 이평선 지금 481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저항을 받고 저항을 계속해서 좀 받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하고 다시 한번 좀 밀리는 흐름이 좀 나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자체, 그러니까 지금 매도세도 상당히 좀 강한 시점에서 밑에서 끌어올리는 매도세도 상당히 좀 강한 시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때는 8월 달부터 이후로 좀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흐름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추세에 대한 지금 걱정보다는 기대 반, 지금 우려 반을 지금 생각하셔야 될 때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선이겠죠. 지금 가격대로 보면 한 5,210원 정도 됩니다. 5,210원이 종가상으로 이탈이 된다라면,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 근처겠죠. 그 구간이 이탈이 된다라면 주가는 한 번 더 다시 한번 뭐 4,500원 정도까지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200원을 일단은 마지 노선으로 좀 잡고 이탈 시는 일단 손절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고점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지금 481선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주가는 한 차례 레벨업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돌파가 되느냐 마느냐는 장중에 매수가 얼만큼 강한 매수가 들어오냐에 좀 달려 있는데, 현재 그것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을 짜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저항권에서 일단 1차적으로 좀 매도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끝까지 들고 가시는 전략이 있는데, 일단은 현재로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5,800원에서 6,000원 구간에서 일단은 좀 매도하시고 나서 오히려 이 고점에 대한 돌파가 있고 지지가 잘 될 경우에는 그때 가담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5,800원 정도에서 매도, 그다음에 지금 5,200원이 이탈이 된다면 일단은 손절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산텔레콤을 보겠습니다. 2,350원에 40%입니다. 네, 일단 적자 회사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표현을 먼저 드리겠고요.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LTE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거나 주파수 할당, 제4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은 꾸준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하신 가격까지는 한번 충분히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산텔레콤을 하시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중기적으로 기산텔레콤이 들고 갈 만한 종목이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텐데,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에 들어온 지 꽤 오래됐죠. 그 이후로는 이제 주식이라기보다는 일단 배당 관련된 주식으로
완연하게 다른 섹터로 분류가 돼서 횡보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성장성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국내 점유율 자체가 거의 캐파가 가득 찬 상황이기 때문에 기산텔레콤 같이 이제 KT나 SK텔레콤에서 주파수 할당을 받거나 이제 중계기 할당을 받아서 하는 업체들이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죠. 예전만큼 좋은 가격에 당연히 발주를 해줄 리가 없고 수주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4세대 이동통신 얘기가 나와서 예전에 한번 크게 올랐던 적이 있죠. 3,000원대까지. 이런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아무래도 LTE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지금 일단은 서울 내에서밖에 LTE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망을 좀 넓힌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 조금 비중이 많아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매수하신 가격 2,350원까지는 한번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차트상 보시면 2,500원대에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있죠. 계속해서 2,500원을 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저점을 찍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2,500원대에서는 매물벽에 부딪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50% 정도 줄이고 나머지만 좀 홀딩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광 밴드를 살펴볼 텐데요. 2250원에 35% 사셨는데 이거 배당 받을까요? 이렇게 여쭤봐줬습니다. 일단은 기업이 지금 업황이 개선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죠. 2009년 말부터 2010년 지금 올해 초까지도 피팅 업체들, 그러니까 지금 뭐 하이로코리아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광밴드, 태광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배당이 뭐 크게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배당에 대한 기대보다는 앞으로에 대해서 좀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오늘 종가상으로 19,900원 지금 매수하신 가격 보니까 2250원 뭐 손실폭이 그렇게 큰 부분은 아직은 아니시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오히려 좀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상황에 좀 놓여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플랜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플랜트라는 건 이제 공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조선 쪽이나 그 다음에 지금 석유화학 플랜트라든지 아니면 뭐 가스 플랜트 아니면은 지금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지금 모든 발전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팅, 그러니까 관이음새가 반드시 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고 지금 유럽 쪽 기업이나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세계적으로 좀 기술력을 인정받는 그런 기업들인데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수요는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지금 655억 매출액을 좀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업이익이 모처럼 만에 100억 원대를 좀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앞으로는 조금 더 발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손절 가격은 확실하게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19,000원이죠. 그러니까 19,000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저점에서 지금 역배열 상태겠죠. 그러니까 역배열 상태에서 정배열로 넘어갈 때 조정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장기 이평선을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 그 주식은 일단은 정배열로 넘어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241선과 121선이 지금 밀집해 있는 가격대 19,000원이 이탈이 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라인을 손절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하시고 근데 이제 단기적인 저항선이 상당히 좀 강하게 포진이 되어 있죠. 481선, 그러니까 요 라인만 넘어주면은 주가는 한 차례 레벨업이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돌파가 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좀 문제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좀 꺾인다라면은 돌파까지 아무래도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부분에서 한번 좀 접어주고 흐름을 좀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손절가는 19,000원,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는 22,000원 좀 설정하셔가지고 장기 이평선 481선을 넘어서 안착할 때 다시 한번 좀 매수액 좀 가담을 해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좀 많은 분들과 전화로 직접 이야기 나누고자 노력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드리고요. 네, 네. 궁금하신 종목이 뭘까요? 웅진 싱크비. 웅진 싱크빅, 예, 사신 가격과 비중은요? 네, 21,000원에 30%까지. 21,000원에 30%. 궁금하신 점 뭘까요? 아, 이거 배당을 받고 가야 되는지, 내일 팔아야 되는지. 배당을 그 배당락이 이제 또 걱정이 돼가지고. 네. 네. 근데 배당락이라는 게 사실 뭐 그 가격이 떨어지는 거긴 하지만 그 배당을 주는 것과 이게 환산을 해가지고 그 가치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다고 손해다 뭐 이렇게 손실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좀 그리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네. 학교에 평가하는 방법이 이제 달라진다는데 그런 것 때문에 호재가 될 수도 있는지 교육 관련주가. 학교의 어떤 그런 뭐 평가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종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교육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우리 박성일 연구원님께 웅진 싱크빅 가격과 비중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2만 1,000원에 30%입니다. 2만 1,000원에 30%. 예, 알겠습니다. 답을 드릴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예. 바랍니다. 예. 네. 예, 웅진 C급익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당연히 아실 것 같고요. 학습지나 이제 교육용 도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웅진 C급익을 들고 가셔야 되나 배당락을 당하지 않아야 되냐 배당락을 당해야 되냐의 문제인데 배당락을 당하시는 게 당연히 맞죠. 웅진 C급익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손절을 고려하실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배당 받으시고 다시 한번 배당 받은 만큼 주가 빠진 거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배당은 받으시는 게 여기서 중장기 투자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웅진 싱크빅의 배당은 받으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년에 이제 그 고교, 중고교 내신 평가 방식이 절대 평가로 바뀌면서 특목고분들이 수혜를 좀 많이 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근데 특목고 관련된 수혜 업체가 상장사 중에는 없고 뭐 대교나 웅진 싱크빅이나 무슨 자기 주도형 학습이란 얘기로 해서 내신 평가가 절대 평가라는 특목고 학생들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혜 측면이 크지는 않죠. 웅진 C급익이 예전처럼 막 25,000원, 2만 원대 위에서 움직이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정책적인 수혜를 받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웅진 C급익이나 대교나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국내 캐파가 한정된 상황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갖고 이제 나눠 먹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크게 수익성이 증대된다고 해도 다른 한쪽이 금방 따라오는 구조를 모두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웅진 C급익의 주가 상승은 정책적 수혜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하나죠. 그럼 장기 투자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적 수혜를 받지 않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들고 계시면 1년이든 2년이든 분명히 정책적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웅진 C급익 같이 배당이 조금 많은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으로 수익을 좀 만회를 하시면서 버티시면서 한 번쯤 급등의 기회가 오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를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전같이 이제 칼같이 손절을 하고 나왔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보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같이 손실이 뭐 한 40%대까지 육박한 상황에서는 손절보다는 한번 기다려 보시는 전략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풀어드릴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이건 내일 매수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네. 매수는 충분히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 자체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전고점에 대한 돌파 의지는 충분히 좀 있겠다. 그러니까 종목에 대해서도 전고점에 대한 돌파 의지는 충분히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일단 매수하실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애매하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내일 시가가 시작될지 아니면 좀 조정을 어느 정도 좀 받고 시작할지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뭐 3% 이상의 급등이나 뭐 2% 이상의 상승해서 시작할 경우에는 리스크가 상당히 좀 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매한데요. 일단은 지금 내 시가 부근에서 뭐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 오른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라면 일단은 접근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이제 13,000원 밑으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보였을 때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보였을 때 시작을 한다라면 그때는 좀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하셔갖고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좀 매매하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내일 13,000원 밑에서 잡으신다라면 일단은 지금 손절가 자체를요 21선으로 좀 잡고 지금 대응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는 고점을 뚫어낼 경우에는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좀 충분히 가능하겠죠. 14,000원 이상권까지도 지금 단숨에 좀 뛰어오를 수 있는 그렇게 탄력이 좀 좋은 종목인데 일단은 전 고점까지 모시지 마시고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14,000원에서 한 14,500원 구간까지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거래량 수급이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13,000원 이하권에서만 매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는 21선 좀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14,000원에서 14,500원을 좀 잡고 대응을 하시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수 성장, 그러니까 내수 소비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주로서도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무래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뷰웍스입니다. 9,350원에 30%입니다. 뷰웍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부채가 없죠. 부채가 없고 영업이익도 좋고 유보율도 1000% 이상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자체로 봤을 때 너무 좋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고요. 성장성 측면에서 한번 본다고 보면 최근에 이제 의료기기 업체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나 뭐 유비케어를 비롯한 헬스케어 종목들 많이 오르고 있는데 뷰웍스는 그만큼 상승분을 많이 따라가진 못했죠.
아무래도 개인들이 선호하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제 M&A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유비케어는 SK가 대주주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업 수혜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뷰옥스는 그런 얘기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횡보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치주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조금 기다려 보신다고 하면 성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전 주가였던 10,000원대는 충분히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PER 10배 정도밖에 안 나오죠. 의료기기 업체 전부 다 뒤져봐도 PER 10배 밑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실적과 인력 그리고 아주 좋은 구조, 재무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굳이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부터 홀딩해서 얼마까지 가느냐가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관이 한번 5,000원대 들어왔죠. 5,000원대 들어와서 한 12,000원까지 올리고 빠져나간 흔적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기관이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가 요새같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코스닥에서 좀 좋은 종목들 참 엔지니어링이나 이렇게 뷰옥스 같이 또또하고 재무구조가 좋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홀딩을 하시고 목표 주가는 일단 11,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이 구간에서 기관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물량은 가져가시고 이 구간에선 절반 정도만 털고 나머지 물량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끝으로 딱 한 종목만 더 하겠습니다. 한화케미칼인데요. 29,800원에 20%입니다. 자,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 대비 손실폭이 상당히 좀 크시죠. 근데 이제 바닥을 좀 더 다져가고 있다. 지금 화학업체, 그러니까 지금 호남석유나 한화케미칼이나 LG화학 등 흐름을 보시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은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에 대한 좀 더 확신이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좋아진다 아니면 다시 한번 좀 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좀 많은 시점에서 아무래도 상품값이 안정적으로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케미칼이나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나프타 값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나프타 값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요가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지금 급등의 흐름이 좀 나와질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그 부분을 지금 올라갈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지 상당히 좀 애매한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좀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습니다. 2만 원대 초반에 대해서는 바닥을 다져가면서 그러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10월 달부터죠. 지금 3중 바닥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나마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위로 이렇게 강하게 튀어 오를 수 있을 만한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3,000원을 좀 강력하게 지지해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비중 자체가 크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바닥을 조금 더 강하게 다져주고 그다음에 이평선,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이 조금 더 수렴하는 흐름이 조금 더 연출이 된다라면 오히려 추가 매수 대응할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길 기대를 하고요. 자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담해드린 후에 감사하다고 문자 주신 분들께도 더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함께하신 두 분은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 두 분과 함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 순서 센투자 플러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증시가 좀 월요일부터 살짝 힘 빠진 모습을 보여서 같이 좀 힘 빠진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직까지 며칠 남았습니다. 2011년 장세 기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